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한 주 마무리하는 전략이자 오늘을 또 준비하는 전략이 되겠네요. IBK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금리, 전쟁, 엔비디아로 인한 반도체, AI에 대한 방향 모든 게 약간 갈팡질팡 애매한 느낌이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 하나씩 풀어주시죠. 조금 답답하고 어수선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답하지만 그 부분을 좀 바라보고 캐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엔비디아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전일 미국장은 빅테크들은 조금 쉬어가는 템포였고 물론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빅테크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다우와 러셀이 좀 반등을 강하게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 민감 쪽으로 분위기가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섹터 내에서 일제히 좀 키맞춤이 있었다. 지금 거의 전반적으로 어저께 미국장이 다 좋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만 좋았던 시장이 금리가 인하되고 어쨌든 트럼프가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너무나 못 갔었던 우리도 억울하다라는 이런 일제히 반등이 나왔다라는 분위기 자체는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시장도 분위기가 다우가 좋을 때 좋은 기업들, 그 다음에 러셀이 좋을 때 좋은 분위기들이 연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중에서 일단은 엔비디아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 시간에서 빠진 건 조금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3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왔고 4분기도 추정치만큼의 적어도 추정치만큼은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들도 이제 여의도 전망치자는 것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보다도 더 좋았어야지라는 것에 못 미쳤다고 주가가 빠지는 것은 조금 요즘은 주가가 위에 있는 종목들은 실적 발표만 나오면 무슨 뉴스만 나오면 일단 여기다 맞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지 나쁜지를 판가름을 하기 때문에 일단 어제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그런 현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관의 무게 같아요. 네, 일단은 얻어맞고 그 다음에 간밤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쁜 거 아닌데 이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나 있겠어 라는 부분으로 빠르게 증권사들이 해석을 바꿨던 이런 이슈가 어젯밤에 엔비디아에 대한 해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일단은 한국 증시는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시총 상위주들과 삼성전자가 약간 이렇게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밀릴 때 다른 대형주들이 조금 이렇게 기지개를 피다가 삼성전자가 나 가야지 하니까 다른 대형주들이 푹 쉬고 있죠. 재미없고 좀 짜증이 나지만 그 방향성이 미세하게 옵션 만기일 이후로 상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쨌든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드는 모양의 시속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집단하는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돌아오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까지 팔기만은 할 수 없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파는 것이 더 이상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금 삼성전자를 저가 밸류로 보는 것이 대표적으로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12월에는 배당에 대한 이슈들도 있을 것이고 밸류업과 관련된 이슈도 있을 것이고 1월부터는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공매도 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외국인 선침해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복합적으로 볼 때 지금 시장은 과거처럼 떨어졌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떨어지는 시속 게임이 아닌 바닥을 다진 전제 내에서의 상방향의 시속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세하지만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우리가 좀 포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굉장히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의 단서등을 좀 모아주셨고 그 분위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시장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장과 이제 엔비디아 등에 대해서 이야기 살폈고, 엔비디아는 IB 17개 기관의 평균 목표가 밤사이 업데이트된 걸로 놓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20% 상승 여력 있다, 뭐 요렇게 나오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죠. 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가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시장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쉴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쉰다면 상방이 20%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IB보다 더. 다음번에는 아마 매크로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끝나지 않았어. 또는 경기 민감주들이 충분히 키 맞추기가 왔다면 다시 한번 주도주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될 텐데, 만약에 그때 엔비디아가 주도주 역할을 다시 하게 된다면, 지금 엔비디아 위에서 계속 이렇게 버텨내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도주가 된다면 상방이 20%로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IB 화면에 같이 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보십니까? 195 베어도 있었고, CT는 175, 도이체는 140.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런 뉘앙스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지금의 뷰가 어떤지를,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를 좋습니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엔비디아는 자기의 자리를 잘 기간 조정을 지켜내는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 기간 조정을 충분히 준 이후에 다시 주도주의 역할을 맡게 된다면 20%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어떨까요? 어제 알테오젠은 누군가에게는 이제 알렐루야를 외치는 상황이 됐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 됐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 그냥 이제 나는 여기까지다 하고 팔고 나가신 분들 계실 거고, 20% 급락에 파신 분들은 너무 배 아플 거고, 그때 잡으신 분들은 알렐루야를 외치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이 변동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에요. 위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일단은 얻어맞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종목에는 들지 않겠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니까.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20% 하락하는 순간에 뉴스를 판단했었을 땐 과잉 뉴스였습니다. 과잉 해석이었습니다. 그것은 골드만삭스가 할로자임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나중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특허 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허 분쟁이 붙는다 하더라도 라는 다양한 해석이 충분한 상황 속에서 소송이 걸린다 하더라도 코스닥 시총 1위가 이래서 하한가를 간다고, 이 뉴스로? 이거는 너무 과잉 반응이지 않나라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라서 매수 단추를 눌러야 되나 막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플러스까지 또 올라왔었거든요. 4%까지 왔어요. 진짜 대단하다라는 이 변동성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대응을 해야 될지가 좀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떠나겠습니다. 소송 걸지 안 걸릴지 모르죠. 걸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해석으로 될지 모른다라는 전제로 대응을 해야지, 안다라고 대응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 밑꼬리가 터지면 이것이 재상승일 경우도 있었어요. 재상승일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량을 다 털어내고 이제부터 다시 출발이야 라고 했었던 사례도 있었고, 한 번 투심은 꺾인 거야 라고 해서 불편했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재상승이라고 한다면 알테오젠의 하단 추세선을 그었었을 때 그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 위에서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 위로 하단 추세선 그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어저께 밑에서 하락을 이용한 큰 손 매수세가 있었잖아요. 32만 원. 32만 원으로 가격까지도 공개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 조정을 준다면 32만 원이라는 가격은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깨고 내려간다고 한다면 저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알테오젠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투심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랬던 사례가, 앞선 사례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이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실적 발표하고 한번 주가가 조정을 주었다가 그 이후에 추세선 위로 올라갔다가 한번 다시 조정을 주었지만 다시 이제 극복해낸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과거에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에 그렇게 움직일 거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때 그 종목의 움직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하단 추세선을 빨리 극복해낸 위에 있는 주가 흐름이 좀 필요하다. 그런 기술적 대응 전략을 보유자라면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전략은 개인적으로 짜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한 기대도 너무 우려도 왜냐하면 밑에서 큰 자금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추세선의 의미를 놓고 대응 전략을 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그 자금 유입이 만약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조금 불안했겠죠. 글쎄요, 뭐 불안했다기보다는 어쨌든 투심이 꺾일 수 있었다라는 부분과 이제 물량을 받아냈다라는 부분이 동시에 뭐 한 건데 지금 뭐 그 자금이 없었더라면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사실 가정이죠. 불필요한 야구에서도 뭐가 했었더라면 번트를 댔었더라면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어제 종가에 대한 기술적인 나의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의 바람은 알테오젠의 하단 추세선을 깬 자리에 지금 딱 있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추세선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 모양이 나오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하고 싶은 오늘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가장 궁금한 종목 중에 하나 어떤 방향을 보여줄지 알테오젠 확인해 나가겠고요. 전쟁 관련해서도요. 이게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쟁 끝나기 직전에 막판에 이렇게 치열해지는 그 순간인 거라고들 많이들 생각하는데 뉴스가 막 이쪽 저쪽으로 쏟아지니까 재건과 뭐 전쟁 관련해서 계속 오락가락해요. 이럴 때는 대응 어떻게 해요? 하지 말까요? 주말에 핵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미국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월요일 밤에 미국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가장 궁금했는데 무난했잖아요. 별 반응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장은 전쟁이 격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증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마지막 기싸움이다. 시장은 지금 종전을 바라보고 있고 종전 전에 우리가 유리한 포지션을 갖기 위한 마지막 기싸움이다. 라는 것이 그날의 미국장 해석이었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방산주는 조금 버겁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전쟁의 노이즈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종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해석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시장은 고공권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고 밑에 있는 종목들이 새로운 시나리오를 그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지난번에는 트럼프가 취임하면 이거는 재료 소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제 종전 이야기가 나올 테니 방산 수출로서 이것을 해석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가 좀 앞당겨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정이라서 끝났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은 별도로 세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는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는 방산과 우주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시스템. 항공가족 하면 무조건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시스템의 키워드는 하나가 더 있죠. 하나오션이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조선주가 빠지든 방산에서 빠지든 뭐 어쨌든 조정을 줄 만한 시세가 많이 냈다고 해서 트럼프 트레이딩 끝난 거 아니야? 라는 타임으로 조정을 줬다면 트럼프 임기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이 끝났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보셔야 될 세 종목은 저는 이 종목을 압축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 때문에 빠지면 재건주들은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라는 말씀을 할까 말까 했는데 너무 테마성 이야기만 계속 드리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뺐는데 여전히 저는 재건 관련된 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것. 재건이 됐든 뭐가 됐든 건설주들은 된다 해서 중소형 건설주들의 맞아요. 나만의 마이의 랠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주 중에 조금 시야를 넓혀서 본다면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도 이제 통신과 관련돼서 통신 인프라도 계속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재건주들이 어저께 시간에서 많이 빠졌어요. 다산 네트워크스도 한 4%, 5%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은 중소형 건설주, 재건 관련돼서는 현대 에버다임, 그 다음에 대모, 그리고
뭐 중소형 건설주는 일성건설, 일신석재, 농기계 관련주 TYM 말씀드렸었는데 대동기계 이제 드디어 대동기업 드디어 네. 이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종목으로는 다산 네트워크스도 수상해 보인다. 시간에 매도 빠졌던 것은 저는 오히려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현장에서 정말 임하고 계시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냥 저희는 그냥 빠졌다 올랐다 측면에 집중을 한다면 빠져서 뭐 그래서 올라서 다음은 뭐 이것을 계속 고민하시는 그런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방산주 조정은 염두에 둬야 되지만 조정 시 매수로 볼 수 있는 건 3한 짚어주셨어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하나오션이고요.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재건, 중소형 건설 이쪽에서 강조해 주셨던 내용들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 얘기했고요. 오늘 관심 섹터는 가상화폐입니다. 밤사이 또 자고 일어나면 속보로 뭐 돌파 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비트코인 시세가 놀랍네요. 네, 대부분 자고 일어나면 돌파했는데 어제는 장중 돌파했었습니다. 신고가 경신을.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최고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종목은 특정 국가 내에 한정되어 있는 랠리지만 비트코인은 세계. 전 세계인이 그리고 제가 정황적으로 지금 미국도 지금 중국도 코인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을 형편,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는 자기 지갑 열더라고요. 다 이런 코인 갖고 있다고. 그래도 되나? 참 노골적이에요. 참 그죠? 신기해요. 예.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코인 시장으로 가십시오. 굉장히 민화된 종목들까지도 움직일지도 모른다. 지금 저 화면이 나오네요. 제가 지금 저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전 세계에서 가치 평가를 가치를 측정하는 그 재화 중에서 1번이 금이고요. 2번이 엔비디아거든요. 3번이 제 7등이 비트코인입니다. 저 뒤로 아람코, 메타, 테슬라 그 뒤로 있어요. 네. 비트코인이 그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자산이 어떤 가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되는 자산이라고 보셔야 되고 내가 다 알잖아요. 비트코인이 뭐라는 거고 완전히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버블이라니까요. 그러면 끝이라니까요. 제가 2차전지 이거 잘 모르겠지만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객분들이 저한테 2차전지가 얼마나 좋은지 설명해 주셨다고 1시간 동안 소개해 줬다고. 지금 사람들이 저에게 삼성전자가 왜 망하는지를 기업과 뭐 가족과 별의별 얘기까지 하면서 저한테 아주 자세히 설명해요. 바닥은 왔구나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인이 왜 코인인지는 모르잖아요.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주식시장 내에서 컴투스홀딩스가 오르더라고요. 과거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그 자산 그 거래소에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탄력도가 좀 떨어져 있기는 네.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서 이제 또 바이낸스 해외 자산을 직접 거래를 해버리지만 지금의 시장의 관심도는 증시에서는 이제 조금 시작하는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컴투스홀딩스가 출발을 했고 네. 관련됐었을 때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은 위메이드, 그 다음에 위믹스도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T사이언티픽이 빗성코리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가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조금 관심을 갖고 난 코인은 진짜 모르겠어. 못 사겠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다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도치코인이 하루가 우리나라 코스닥 거래량보다 많았거든요. 이런 일이 앞으로 질비할 거기 때문에 난 코인은 못 사겠다라고 한다면 요런 테마장이니까 요런 종목들은 눈여겨볼 만한 시장 분위기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 재밌게 현장의 분위기까지 가미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